이효근의 텐텐텐 NBN 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네. 저희 오늘 어제죠 에코프로비엠을 소개해드린 이후에 장중에 8% 수익이 났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이 네네. 매니저님. 야, 차트도 네. 정말 좋네요. 네네. 이게 딱 어제 타이밍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급히 어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차트가 주가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주가의 이제 흐름을 조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전체적으로 그 양극재에서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캐파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양극재를 선도해가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그 올해 연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 때문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 달에 아마 이 회사가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전 주가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LNF가 좀 잘 나갔기 때문에 에코플로 BM이 상대적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극복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좀 잘 나가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차트는 아직 완전히 신고가는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현재 상태라면 조만간 신고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무상증자를 네.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 회사가 이제 그 유상하고 무상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은 아마 이번 주에인가 정확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할 거라고 회사에서 청약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거 끝나고 아마 6월 하순 정도에 그것도 제가 이제 날짜를 좀 체크해서 왔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그 무상증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같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나오면 요즘 엄청 호재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예. 타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저희 또 계속 네네. 객관적으로 봐야죠. 예,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식도 볼까요? 네네. 펀더멘탈 수급, 네, 그리고 추세 종목 오늘은 어떤 게 포착이 오늘 됩니까? 펀더멘탈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게 오늘 FOMC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시장이 약간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그 2분기 반도체 기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때 실적 호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덕전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실적이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피크아웃 얘기 때문에 이제 다소 주가가 좀 고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또 2분기 실적에서 좋은 실적이 찍히면 또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2분기라 그러면 이제 6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요거 지나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때 또다시 기판주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어떤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의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좀 실적이 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뭐 오늘 지금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죠. 지금 4, 5월 달이 이제 작년 실적 2분기 실적을 이미 이제 초과했다. 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뭐 이렇게 실적이 2분기 때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죠. 뭐 PCB 기판이라던가 아니면 오리온처럼 이런 종목들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그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멀리 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 쪽에서는 뭐 여전히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 쪽이 계속 시장의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주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하이리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양극재한테의 실적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에서도 특히 양극재 쪽에 기간 수급들이 좀 집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이한 점은 이제 자동차 쪽이
오늘 수급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엔화 약세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일단 이제 오늘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포드나 GM이라는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오늘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예,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작용이 되면서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쪽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이쪽이 주도주다 뭐 할 수 있는 종목군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다.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죠. 뭐 공구음원, 원준 뭐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수급에 부담이 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도 신규 상장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뭐 신성홀딩스나 한일레트 이쪽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죠. 뭐 테마주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끼리만 이제 서로 매매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특징이 상당히 이게 이제 그 단발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는 그냥 관심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추세에 빠지지 않는 네. 게 이 비료 사료주들. 네, 네. 네, 오늘도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포함이 돼 있고 네. 무엇보다도 수급에 집중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종목이 네. 있는 것이 눈에 네.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차전지가 이제 하나의 시장의 이제 돌파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수익이 났고 여전히 수급권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은 그냥 펀더멘탈 쪽에서만 이제 두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오늘 두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멀층 기판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판을 그냥 하나 단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서 좀 더 그 작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효율성을 좀 높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좀 강자였는데 일본이 이쪽 사업이 조금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철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이제 중국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어떤 상당히 이제 그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단발성으로 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긴 사이클보다는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이제 2분기 실적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의 텐텐텐 점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펀더멘탈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43%,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한 11% 정도 EPS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 종목은 또 사이클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두하시고요. 수급은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번 단기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상당히 이제 기간 수급이 주춤했었는데 어제 한 39만 주인가요? 예, 기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추세는 이제 지난번 한번 이제 크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 조정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갖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요. 4월 20일 날
고점 찍고 그동안 이제 하락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어닝 시즌이죠. 예,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더라. 그리고 이 이제 어닝 시즌 공백기에 조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이 2분기에 어닝 시즌이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그 부분에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세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철저히 밀릴 때 저가에 매수한다.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를 좀 상당히 낮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수가는 7,100원에서 7,15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7,9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유상증자가 있었고, 네. 예, 그 뒤로 그래도 주가가 꾸준히 뭐 올랐습니다. 아주 많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진 네.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중국 탈출이 기회가 네. 될 것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든 이제 최근에 올해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를 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TNL입니다. TNL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피부에 이제 상처 났을 때 재생하는 치료제, 여기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미용 쪽으로도 나가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수출이 상당히 좋았고 실적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제 그 성장이 약간 이제 좀 한계에 좀 부닥친다 그럴까요?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오랫동안 지금 약간 이제 그 소강 상태에 있는 국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공장 설비 투자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앞으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이 조금 이제 정체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까지 아마 이제 수출이 또 재개되면 다시 이전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움직이니까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제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이제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텐텐텐 점수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은 8점, 수급이 아주 좀 약하고요. 추세 7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TNL이 이제 전체적으로 ROE가 한 23%, 영업이익률도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PS 증가율이 올해 한 21%가 되는데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추정치가 조금 틀리긴 한데 내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말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이제 매출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온다면 그때는 좀 자신 있게 매매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는 3분기에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이 들어왔던 게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것도 이 회사의 이제 큰 그림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은 지금 6점인데 상당히 별 의미가 거의 수급은 외국인 기관 거의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세는 어제 그제 좀 어제하고 오늘 올라서 지금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이 회사는 아까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못 미치면서 이제 계속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하고 어제 이틀 동안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급상승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지금 이제 확인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차트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회사의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이틀 올랐다고 여기서 이제 바로 V자로 올라오기보다는
다시 한번 쌍바닥 형태의 눌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저가 매수입니다. 34,500원에서 3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38,000원 정도, 손절가는 33,500원 잡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 거죠? 3분기 때. 아직은 안 됐고요. 지금 네.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군요. 네. 그럼 매출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은 이제 기본적인 성장성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게 조금 주춤했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증권사에서는 2분기 때 좋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보톡스 만든 그 휴젤 있잖아요. 네. 휴젤도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그게. 수요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계속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네. 나와서 어려운 시장에서 오히려 네. 성장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예. 이게 딱 올라오니까 예. 하여튼 뭐가 좀 있으니까 주가가 먼저 그래요. 움직이겠죠. 네. 예. 오늘 6% 넘게 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와 TNL이었습니다. MBN 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